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당뇨병과 합병증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당뇨병의 합병증이 참 무섭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환자들한테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지를 먼저 아셔야지 본인이 당뇨병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이제 40세가 넘으신 분, 특히 본인의 과거력에 이전에 혈당이 조금 높다고 들으셨거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임신했을 때 당뇨병의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이가 크게 몸무게가 4kg 이상 나왔다거나, 또 본인의 고혈압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거나 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또 체중이 BMI가 체질량 지수가 23이 넘는 과체중 또는 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국내 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위험 인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당뇨병에 대해서 꼭 검사를 하시고,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지금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공복으로 특히 8시간 정도의 금식을 하시고 나서 간단한 체열 검사로 혈당이 저희가 126이 넘으면 2번 이상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서 아무 때나 재시더라도 당화혈색소 검사가 6.5% 넘으면 제가 지금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부화 검사라 그래서 포도당 주스를 마시고 2시간 이후에 혈당이 200이 넘어도 당뇨병으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신 거는 이제 당뇨병이 진단되셨을 때 과연 어떻게 조절을 하실 거냐가 중요한데요. 목표는 합병증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3대 치료 방법이 가장 골고루 조화가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사를 잘 어떻게 드실 건지, 운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셔서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시는 게, 조화를 이루시는 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식사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가 중요하고요. 언제 드시는지 또는 얼마나 드시는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뇨식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한 가지 음식을 몰아서 드신다든지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시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거나 과량의 음식을 드시는 거는 도리어 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시간에 알맞은 섭취량을 선택하시는 게 당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은 총 에너지의 50에서 60%를 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들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 되게 저희가 권장하는 양에 가까우신 경우가 많고, 그것도 가능한 한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전곡류라든지 과일이나 채소, 저지방 우유가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방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과잉 섭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총 에너지의 25% 이내로 하시고, 특히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일일 200m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총 에너지 한 15 내지 20% 이상 드시는 게 좋고요. 나트륨을 이제 제한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분들의 평균 섭취량이 지금 소금으로 따지면 12g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소금을 5g 이내로 제한하는 게 권장량이고, 소금을 많이 나트륨을 드시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환자분들의 고혈압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거나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음주인데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음주를 제한하시는 게 좋고, 잘 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일일 한두 잔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든지, 술이라도 그 술에 맞는 잔으로 생각하실 때 한두 잔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중년 남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회식 문화가 있으셔서 술도 많이 드시고 안주도 한 번에 폭식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루에 3끼를 드실 거를 한 끼 식사에 다 드시거나 또는 거기에 술까지 드시기 때문에 다음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비만해지면서 당뇨병의 발생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주 문화를 특히 직장인들 중년 남자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은 저희가 보통 중등도 강도라고 얘기할 때는 가볍게 뛰거나 빨리 걷는 정도라고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하루에 30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하실 때는 50에서 한 60분 정도 그런 운동을 하시고 조금 더 강도를 강하게 하는 운동인 경우에는 좀 빨리 뛴다 정도의 운동일 때는 일주일에 9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씩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운동 효과는 지속 시간이 3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틀 연속 쉬시게 되면은 3일째에는 꼭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 이상 일주일에 운동을 하시고 간격도 3일 넘지 않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유산소 운동 위에 저희가 이제 근육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저항성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시는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못지않은 운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근육을 포함한 운동을 대근육을 포함한 그 저항성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고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의 효과 때문에 떨어지는 당이 개선되는 게 훨씬 더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분들은 저항성 운동도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신 게 본인이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약마다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고 또 그 약에 맞는 생활 패턴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뇨병 약이 새로 계속 개발되고 있고 매번 신약들이 나오면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약에 대해서 꼭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주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으신데 인슐린을 맞거나 또는 다른 주사제를 맞고 있다고 해서 본인의 당뇨병이 더 나쁜 당뇨병이라든지 심한 당뇨병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혈당이 조절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약을 몇 개나 드시고 있느냐 보다는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게 결국은 합병증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런 설명을 드리면 본인 혼자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영양사라든지 운동 처방사라든지 당뇨 전문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어프로치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번 교육받으면 그게 평생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새해가 되면 본인의 결심을 새롭게 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복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롭게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당뇨병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받으셨던 분과 받지 않았던 분들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한 3개월째는 확실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이 개선이 되고 하지만 1년째가 되면 약간씩 다시 올라가시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물론 교육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1년째까지도 당화혈 색소가 훨씬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지속이 되지만 또 새로 1년이 지나시면 새롭게 또 반복 교육을 해야지만 그 효과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은 당뇨병이라는 게 완치되는 병이라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하고 팀을 이루어서 파트너십을 이루는 게 진짜 중요한 합병증이 걸리지 않고 잘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잘 동반될 수 있는 장기에 대해서 합병증 검사를 하셔서 이미 진행된 합병증은 사실은 굉장히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본인의 라이프 퀄리티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를 하시는 게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또한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